지금부터 2014학년도 제34대 총학생회 선거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를 맡게 된 인하대학 신문사 부국장 이은서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선거시행세칙 제5장 제25조 1항에 명시된 학교 방송이나 학교 신문의 책임자는 후보자와 합의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방송하거나 이를 게재 또는 보도할 수 있다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총 2부로 1부는 학사복지 비상시 사업, 2부는 학생자치기구 전면구조 개편으로 나누어 각 주제에 따라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각 후보자에게 묻는 기자 질문과 후보의 답변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후보의 답변은 정 후보와 부 후보께서 번갈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질문은 2분, 답변하는 후보자의 발언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2개까지만 받겠습니다. 그 이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발언권을 얻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 끝난 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학생회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후보는 총 한 팀으로 정후보 고분자 신소재공학과 조희진, 부후보 영어영문학과 전웅찬으로 구성됐습니다. 제34대 총학생회 후보는 학우분들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34대 총학생회장 후보 조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공부학번 전웅찬입니다. 네, 총학생회 후보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패널로 참가한 본 대학 언론사사 기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방송국부터 소개해 주세요. 인하대학교 방송국 44기 이주연 기자입니다. 인하대학 신문사 56기 안은정 기자입니다. 인하대학교 교직편집이 50기 김하영 기자입니다. 인하대학교 영자신문사 45기 이혜림 기자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공약 관련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집에 있는 학사복지 비상시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이주연 기자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합니다. 비밀 제보 상담에 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성문제 전담 임원을 지정한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교내 성평등 상담실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밝혀져 있습니다. 이때 전담 임원들과 교내 성평등 상담실과의 연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질문이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예, 제가 지정하겠죠. 딱히 뭔가 기준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성문제 같은 경우는 남성 임원이 여성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피해 사례는 여성 임원이 받도록 하고 남성의 피해 사례는 남성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 각각을 한 명씩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연결할 것이냐,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학우분께서 원하는 만큼 연계가 될 겁니다. 일단 성문제 상담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총학생실에 온다면은 대안을 저희가 충분히 마련을 해두겠죠. 총학생회가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외부 기관과 연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도 주로 교내에 있는 성문제 상담실하고 연계가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상담하는 학생분들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상담 관련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총학생회가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문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총학생회는 본교 전체 학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자치 비용은 보다 많은 학우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마련된 예산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대적으로 소수가 혜택을 받게 될 법률 상담 분야에 필요 이상의 예산을 할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산의 몇 %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쓸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예산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예상하신 대로 많은 것을 예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400만 원을 썼을 때 저희가 항상 상주시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회나 3회 정도 학생회실에 상주시킨다면은 그 비용은 우선 크게 절감할 것이고요. 굳이 상주가 아니어도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수임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사무실에 저희가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격은 엄청 이제 많이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돈이 그렇게 많이 들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중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상담 관련 공약에 대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공청회 때 후보자 측은 임기가 1년인 총학생회가 자문 변호사와 장기적인 계약을 맺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집에도 같은 공약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알아본 뒤 제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예, 아까 인하대학 신문사에서 질문하셨던 부분이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당시에도 저희도 같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1년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선임을 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하는 형태로 자문 계약을 하죠. 그러면 보통 1개월에 30만 원 수준에서 자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수임을 맡겨가지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상주를 시키더라도 이게 비용이 크게 나가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률 상담 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공약을 내게 된 겁니다, 이번에. 네, 그럼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상담과 관련해 다른 질문 드립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문계약보다는 아예 수임을 하되 주 2, 3회로 해가지고 비용을 낮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집의 법률 상담 부분에서 자치기구는 평시에도 전반적인 법적 문제에 대비해 교내에 이른바 법률 깡패가 설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본 내용이 역도부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즉 총학생회가 학생회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한 후에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언급한 자문 비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들어갈 텐데 소송 비용까지 지불하다 보면 법률 상담 부분에서 인준받은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끼칠 수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아까 번갈아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예비비를 우리가 마련을 해가지고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투입할 비용을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이미 내세운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시에 준비를 한다는 거는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예방을 하는 거죠. 이번에 역도부 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치기구에서 실책을 계속 냈었어요. 위법적인 실책을 계속 내면서 점점 불리한 위치에 서다가 결국엔 진 거죠, 이번에는. 그런 거를 예방을 한다면은 자문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저렇게 해도 되겠느냐, 평시에 계속 그렇게 예방을 해나가다 보면은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발생했을 때 들어갈 비용도 훨씬 더 작아질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뭐 답변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자문으로 평시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예. 소송까지 갔을 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까지 갔을 때 비용은 아무래도 추가 편성을 해야겠죠. 그거 인준된 예산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예산 편성을 재편성을 하든가 아니면은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추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사고 대응 비용으로 저희가 마련했던 그런 금액들이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인준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상담에 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총학생회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사 조정 및 합의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서류상으로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두 사람이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걸기 위해서 학생회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상대로 저희가 자문 변호사를 연결을 해주고 이제 그 변호사가 잘잘못을 가려서 이거는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두 분이서 합의를 보면은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합의하시죠 라고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했을 때 그 두 사람이 합의를 한다면은 굳이 더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이제 이해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형사조정을 저희가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해자도 인하대학교 학생이고 피해자도 인하대학교 학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굳이 검찰청을 간다거나 법원까지 가가지고 해결한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는 게 총학생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검찰청에 가서 형사조정실을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테이블 앞에 고소인하고 피소인하고 이렇게 마주보진 않고 나란히 앉혀놓고 30분을 줍니다. 그리고 30분 안에 합의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서 좋게 끝날 수가 도저히 없죠. 돈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총학생회실에서 그거를 붙잡고 중재를 한다 그러면은 한 2시간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따로 자리를 마련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런 상담실도 설치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정 후보께서는 사회자의 발언권이 주어지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방식 개선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사 시설 문의의 경우 총학생회가 심부름센터식으로 대리하지 않고 담당 교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학우들이 총학생회에 문의하는 이유는 교직원들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여 총학 측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우들과 좀 더 가까운 총학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후보 측이 말하는 직접 연결식 처리 방법보다는 대리식 처리 방법이 오히려 학우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후보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인하대학 신문사에서는 학우들이 총학생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굳이 교직원들이 더 잘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에 전화를 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요. 학생들은 어디에 전화할지를 몰라서 총학생회에 전화하는 경우가 더 많고 총학생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해결되는 곳에 전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얻는 게 있죠. 교직원으로 바로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노동력 소요가 훨씬 절감이 될 것이고 그만큼 교직원들이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가 그 부분을 감시하기가 수월해지고요. 저희가 직접 교직원하고 일일이 처리하다 보면은 저희한테는 잘하고 학생들한테는 잘못하지 그거를 알아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주영 기자 질문해 주세요. 교직원의 감시가 수월해진다는 말씀은 어느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학생회장이 시간이 많이 나는 거죠. 총학생회가 할 일은 학사 문제 같은 경우는 교직원이 처리를 할 문제지 학교가 처리할 문제지 저희가 처리할 문제는 일단은 아닙니다. 총학생회가 할 일은
학교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잘 처리되게끔 만드는 게 총학생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총학생회에 가서 총학생회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직원하고 수월한 연결이 안 되고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총학생회장이 직접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런 형태의 행정이 학우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기자분들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학생회 업무 방식 개선 공약에 대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총학생회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원들의 결재를 축적하여 차기 총학생회에 인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기 총학생회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전례가 관례가 되어 오히려 부당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통합 업무 방식을 저희가 도입한다는 이유는 학생회가 이 올해 학생회에서 다음 학기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 모든 자료를 다 인수인계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모든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다음 학생회가 더 수월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 올해 학생회가 일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부당한지 안 부당한지는 모두가 그걸 보고 이거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하연 기자 질문해 주세요. 모든 학생이 그 남아있는 전례를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오히려 학생회 측과 더 가까운 시스템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 회칙 개정할 때부터 관례 적용주의를 철폐를 하고 통례 적용주의를 채택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관례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든 간에 통례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관례는 고쳐나가야 된다 이게 공약인데 뭐 총학생회가 업무를 하면서 잘못된 전례를 남길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그 평가를 할 때 그게 잘못된 전례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당연히 고치게끔 될 겁니다.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요지는 일반 학우들이 그거에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웹페이지를 신설을 하는 거죠. 아마 게시판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그거 굉장히 복잡한데 굉장히 단순한 전자결제 시스템하고 유사할 겁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웹페이지니까요. 아마 많이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접근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은 아니고요. 접근하고 싶은 학생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록금 분할납부제 확대 실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등록금 분할납부제는 학자금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학우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 측에서 차선책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분할납부제는 약 2개월 이내에 모든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학자금 대출은 최대 1년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최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자금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학우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분납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우도 9명에 불과한데요. 분할납부제의 대상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까지 제한 없이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이러한 분납제의 취지와 실상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18,000의 학우 중에서 8명 또는 9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이게 홍보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등록금 분할납부제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도 거절되는 학생도 대상이지만 우선적으로 8차 학기 이내에 정규 등록 학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거를
추가 등록, 그러니까 9차 학기 이상 추가해서 정규 등록하는 그런 초과 학기자에게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학교하고 네,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은정 기자 질문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 등록금 분할납부제도의 대상을 분납제가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대상의 선정 기준. 네, 대상 선정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8차 학기 이내의 정규 등록자가 아니라 8차 학기를 초과한 학생들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2차 또는 3차, 4차에 나눠가지고 네, 그대로 분할 납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김하은 기자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차선책, 최선책을 언급한 의도가 분납제로 학우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으시다면 분납의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더 늘려서 학자금 대출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제도로 만드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분납제의 혜택이 지금 미흡한 상태이고 학자금 대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상만 확대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과가 있느냐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 18,000명 중에 8명밖에 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일단 등록금 분할납부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그걸 확대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등록금 분할납부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짜리 보석을 사더라도 할부 같은 형태로 나누어서 낼 수 있게 돼 있는데 등록금이 그게 분할납부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그게 등록금이 그래서 싸지는 거냐? 물론 아니죠. 분할납부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그거를 다 내야 되는 거니까요. 싸지는 건 아닌데 부담은 덜어질 수 있는 방책은 될 겁니다. 최소한.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시반 확대 및 공시반 신설 추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당시 후보자 측에서는 고시반과 공시반의 신설 계획이 기숙사의 정원 축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공약집에서도 같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학교 측의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본 뒤 제시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할까요? 이게 어쨌든 기숙사 정원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이게 지원 금액이 늘어내냐 안 늘어내냐는 그런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희가 학교 측에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알아본 뒤에 제시한 거냐? 그건 아니죠.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학교하고 협상을 해 나갈 거고, 어떤 건 제시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저희가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아마 들어가겠죠. 거기서 미리 이제 밑밥을 깔아놓고 어느 정도 이거를 해놓고 그거를 후보자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할 수 있겠죠.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노동조합 서버 독립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 따라 노조 서버를 총학 측에서 관리하게 됐을 경우 최대 1년의 임기를 갖는 총학생회가 차기 총학생회의 관리 권한을 위임해 아무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노조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네, 노동조합의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관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 있는 어떤 단체든지 그 서버를 관리만 할 수 있다면은 외주를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넣은 이유는
학교가 노동조합의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노동조합 서버 독립 공약에 대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학교 노동조합의 서버를 총학이 관리하는 서버에 통합하거나 인하대닷컴 서버를 교무시켜 신원 인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의 서버를 독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조 서버가 총학이 관리하는 서버에 통합되거나 교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사적 사이트의 관리를 받은 경우 오히려 보안이 더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측 답변해 주세요. 학교가 더 잘 관리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부후보가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학교가 관리하지만 않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관리할지는 적어도 노조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하면 되겠죠. 이 서버를 총학이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외부 업체에 맡길 것인가 학교에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그거는 노조에서 직접 판단할 문제고 어느 쪽을 결정을 하든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고 저희가 따로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거기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은정 기자 질문해 주세요. 아까 질문의 요지는 보안이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은 확실히 증대될 겁니다. 학교 보안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취약해질 것이다. 어딜 가도 지금보다 보안이 취약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은 학교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로바로 열어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김하은 기자 질문해 주세요. 아까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주에 맡긴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질문했던 건 학생회 임기가 최대 1년인데 차기 총학생회에서도 노조 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의사가 있을지 노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학생회가 계속 관리할 그런 사안으로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보장을 못 해드리죠. 저희 임기는 1년일 뿐이니까요. 일단 당장은 독립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총학 서버에 합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당장 노조실 같은 데다가 서버를 한 대 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죠. 어떻게 변화하든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네, 추가 질문은 2개까지만 받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중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중 질문 시간에서는 학사복지 비상시 사업에 관한 질문만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질문은 공청회 마지막 순서에 있는 종합 질문 시간에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청중 질문은 2분, 후보자의 답변 발언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학우분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소속과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신재서입니다. 아까 통화 업무 방식에서 모든 자료를 학우들에게 공개하고 그게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학우들이 판단하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 학우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만약에 학우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시에는 어떻게 그걸 처리하실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이미 시행이 들어간 경우에 총학생회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를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기 위한 시스템이지 그거를 평가를 받은 뒤에 이거를 다시 시행을 뒤집는다 그런 거는 뭐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총학생회가 했던 일들을
평가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뭔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뒤집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일단 평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총학생회가 했던 일들, 어떤 의결을 했는지, 어떤 시행을 했는지, 어디다가 돈을 얼마나 뿌렸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서 평가를 받는 부분,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평가를 받고 나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총학생회 측에서. 답변은 되셨습니까? 네, 다른 학우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회교육과 1학번 백종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언론사 기자분 아니십니까? 네. 예, 그럼 좀 그런 부분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학생들은 그냥 지나가던 일반 학생인 줄 알고 아마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밝혀주세요. 네. 저는 인하대학교 국제신문사 편집국장 백종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등록금 분할 납부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는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예산 관리 측에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얘기가 되셨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네. 아직 학교하고는 자세하게 얘기해 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학교에 알아본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까지만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세한 것까지 학교와 협의할 경우에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만약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학교 측이 안 낸다고 하면 이 공약은 무산되는 건가요? 그것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죠. 협의를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노할 만한 그런 학생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어쩔 것이냐, 이건 투집잡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협상을 해봐야죠. 그만큼 저희가 뭔가를 내놓을 것이고, 못할 이유가 일단은 없고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공약집에 넣는 거고, 저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면은 공약으로 넣지 않고 정책으로 넣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아예 정책집 자체가 빠져 있긴 한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아예 공약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차등을 두고 있기도 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학우분들 중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아까 소속을 명확히 해달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과대학 학생회장 맡고 있는 간호학과 신재서고요. 아까 학교 노동조합 서버 독립에서 혹시 이게 그러니까 노조의 서버가 외부로 나오는 게 총학에서만의 의견이 아니라 노조에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노조 쪽에서 혹시 이런 상의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상의된 부분은 없고요. 노조의 의사, 100% 노조 의사에 따라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노동력이 추가되는 문제도 아니니까요. 그 말씀 혹시 노조 쪽에서 서버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독립을 시키지 않고 기존 체제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네, 다른 학우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사범대학 대의원 국어교육과 유성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무료 법률 상담에서요, 그 형사 조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피해자하고 가해자라고 하죠. 그 두 분이 학생회실에서 이 자문 변호사님을 이제 가운데 두고 그 자문 변호사님의 이제 의견에 따라서 두 분이서 합의를 본다는 건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대부분은 변호사가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제가 지금 중재하고 있는 형사사건도 꽤 많이 있고요. 보통 학생들 싸움이라는 게 대부분 뭐 명예훼손이나 폭행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일단은 그 사건 자체가 법정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굳이 변호사까지 낄 필요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변호사를 껴야 된다면 껴야죠. 그런 부분은 이제 총학생에서 비용을 들여야겠고. 여기 형사 조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이 형사 조정이라는 게 이미 검찰에 이제 고소장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게 형사 조정 절차가 정식적으로 있는데 총학생회실에서 이게 한다는 게 약간 법적 근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법적 근거는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돈만 안 받으면은 형사 조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검찰청 가가지고 형사 조정을 하라 그러면 30분 줘놓고 둘이서 합의를 하라 그러는데, 이게 둘이서 말싸움 하다가 안 되니까 주먹질까지 날아갔던 그런 상황에서 30분 만에 합의를 보라 그러면 결국엔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형사조정 체계를 다 받고 나서도 총학생회실에서 만나가지고 형사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주관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특별히 법률적인 지식이 뛰어나다거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 형사 조정에 대해서 공증인은 이제 이 자문 변호사님이 되는 건가요? 만약 계시다면? 그 두 분이서 합의한다고 해도 이게 만약 다른 사람이 합의한 사람이 나중에 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두 분이서만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서면 합의를 해야겠죠. 서면 합의로. 예. 가운데 자문 변호사님이 계시고요. 공증인이라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증이 보통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합의 같은 거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둘이 그냥 서류 교환만 하면은 합의라는 게 성사가 되기 때문에 그 서류 보관만 하면 되는 거고요. 공증이 굳이 필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우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마이크. 국자신문사 기자 김다빈입니다. 노조 측의 데이터베이스를 임기 1년 동안만 총학이 관리하시고 차기 총학생회에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장담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학교 측이 데이터를 수시로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하신 공약이면 이를 차차기 총학생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시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차기 차차기가 내려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번 총학 만약에 건설돼가지고 노동조합 서버를 이제 노조 측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은 그대로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이상 총학이 더 이상 관리하거나 관여해야 될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기나 차차기 총학생회가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대 총학생회장이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엄연히 월권행위고요. 차기 총학생회장 후보하고 합의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는 당연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거기서 안 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게, 그게 불안하다면은 아예 그냥 독립시켜버리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 서버를 아예 노조실에다가 하나 새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외주 업체, 아예 그 서버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차기 총학생회가 그거를 정책을 유지를 한다거나 만다거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네, 다른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기초과학부 10학번 고은호입니다. 법률 상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상당히 돈이 얼마가 들지 예측이 좀 불안한데, 학생들이 많은 만큼 예상 수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지정한 변호사로 이걸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고 얼마만큼 담당할 수 있는지 예측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월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다 해가지고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700만 원 정도면은 총학 전체 예산의 5%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사고가 많이 터지면은 그만큼 돈은 더 들어갈 거고,
진행을 하다가 이게 수요가 적다 그러면은 아예 자문 변호사 계약으로 변경할 겁니다. 상주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월 30만 원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답변 되셨나요? 예. 네, 다른 학우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분 더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15분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